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부터 이제 캠을 좀 틀어보려고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캠 제가 뭐 매번 청문회도 두 번이나 했었고 하고 있는데 캠이 있는 게 확실히 좀 신뢰성도 더 들고,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몰입감도 훨씬 있다라고 하시는 의견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아주 유튜브 극초반에는, 초창기에는 캠을 틀다가 껐었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체중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그리고 외모 관리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고 오늘 결과를 좀 그걸 하고, 우선 오늘의 단폴더는 8연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력 몰빵 조합도, 그러니까 오늘 디트 일반승 뭐 1.70 나왔으니까 거의 핸디캡이랑 거의 맞배당 게임이었고, 마이애미 마이앤승도 적중을 했는데, 오늘은 메인 조합이 적중을 못했습니다. 디트 승하고 뉴욕 오바를 갔는데 브런슨이 돌발 결정을 하면서, 브런슨이 결정할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브런슨이가, 뭐 뉴욕은 뉴욕보다도 유타가 득점을 못해서 언더가 난 뉘앙스의 경기지만, 브런슨이가 솔직히 말해서 어 헌팅 대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뉴욕 경기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유타, 만약에 브런슨이 정상 출전했으면은 유타가 득점력을 좀 더 발휘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우선 브런슨이 결정한 줄 알았으면은 뉴욕 오바를 메인 조합에 솔직히 안 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덴버 오바를, 그러니까 오늘 조합에서 제가 밑에 공지사항에다 적어 놨었어요. 덴버 오바를 상당히 안 가게 아쉬운 경기니까 개인 배팅으로라도 꼭 들어가 보셔라 라고 적어 놨었거든요. 그러고 이 토론토 언더랑 덴버 오바를 굉장히 장고를 때리다가 결국에는 토론토 언더를 결정을 했는데, 히클리가 복귀를 하면서, 메인 핸들러잖아요. 히클리가 토론토에 메인 핸들러가 나옴으로써 그게 됐죠. 아주 공격 조립을 훌륭하게 해내는 그런 경기 양상이 나와서 저도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쉬운 결과가 나왔지만, 오늘의 단폴더만큼은 연승을 유지하는 데 좀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주간 역시도 두 조합 중에 한 조합, 아셈 마레이가 1분 만에 부상을 당하면서, LG 프레는 그것 때문에 부러졌고, 아셈 마레이만 부상만 안 당했으면 주간도 올킬, 3연속 올킬이 가능했었단 말이죠. 자, 이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딱 한 경기만 좀 패스를 합니다. 인디애나랑 그 마이애미 경기를 패스를 하는데, 백투백 마이애미가 좀, 저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얘네가 백투백에서 되게 약하네 싶다가도 직전 경기에서 아주 대역전승을 또 만들어낸 걸 보고서 좀 한번 피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미네소타랑 보스턴 경기는 언더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 앤디 보려면은 지금 보스턴에 GTD 걸려져 있는 제일런 브라운하고 포르징기스의 출전 여부를 좀 확실히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더를 보는 이유는 첫째로 올 시즌 보스턴은 원정 경기에서 승률이 더 높은 팀이긴 합니다만, 팀야투 3점 성률 모두 원정 경기에서 더 낮은 성공률을 기록 중인 팀입니다. 둘째로 미네소타는 홈에서 평균 실점이 106.1로 상당히 낮은 편이란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시즌 전체로 봤을 때 106.1이라는 실점은 리그 전체 3위에 위치할 수준이거든요. 셋째로 양 팀의 올 시즌 맞대결 총 한 번이 있었는데 총 212점밖에 안 났던 그런 제가 이 경기를 풀로 봤었어가지고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날 제일런 브라운이 3점 70%를 혼자 기록을 했었던 경기였고, 보스턴 3점 성공률이 37.5%, 미네소타의 3점 성공률이 36.6%로 양 팀 모두 외곽에 안 들어가는 수준의 경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리그 평균 이상 수준의 아주 나쁜 성공률을 기록하는 경기는 아니었음에도 212점밖에 안 나왔던 이유는 인사이드에서 해결을 잘 못했던 경기였거든요.
양 팀 모두 이 보드 장악력이 원사이드하게 밀리는 경기, 그러니까 리바운드라든지 아니면 2점 슛 야투율이 한 팀이 일방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즉, 양 팀이 인사이드 수비만큼은 양 팀 모두 효율적으로 좀 들어갔던 그런 경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만큼은 보스턴이 3점이 터지지만 않는다라면은 언더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본 경기거든요. 언더만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미러키랑 브루클린 경기는 양 팀 상대 전적을 보면은 미러키 브루클린에게 대승을 해낸 빈도가 극히 드물었던 것을 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하죠. 거기다가 지금 브루클린 완전 뼈다귀 라인업이 됐고 브루클린 혼자 백투맨 여파까지 깔려져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미러키 치고는 진짜 좀 과도하게 높게 받았습니다. 이게 뭐 13.5, 14.5 이 정도 받을 건데 미러키가 마인을 잘해주는 팀은 아닙니다. 마진을 잘 벌어오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인이 솔직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러키를 믿고 가는 마인이라기보다는 지금 브루클린의 이 라인업으로서 정말 경쟁력이 없는 거를 생각하고 저는 미러키 마인 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보겠습니다. 첫째로 미러키는 이 11월 이후로 홈경기에서 연패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팀입니다. 어, 하필이면은 미러키가 마지막 홈경기, 가장 최근에 했었던 홈경기가 이 브루클린 상대로 패배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둘째로 이날 미러키는 릴라드 쿤보가 다 결장을 했었고 브루클린은 3명의 선수가 아주 좋은 야투율로 20득점을 넘긴 경기였는데 그 3명 중 한 명이 이 쉐이크 밀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레이커스로 가서 없죠. 또한 이날 미러키는 팀 턴오버가 22개로 굉장히 많은 편이었거든요. 미들턴이 혼자 7개의 턴오버를 범했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쿠모랑 릴라드가 둘 다 결장을 하면서 미들턴하고 포르티스가 핸들러 역할을 어거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미들턴이 혼자 7개나 턴오버를 범한 게 그런 이유가 얘가 핸들러 역할까지 해야 됐으니까 라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경기에서는 릴라드랑 쿠모가 정상적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만큼 브루클린 상대로 22개씩이나 턴오버를 할 이유가 마땅히 없겠죠. 셋째로 미러키가 최근 상대가 득점을 잘 못하는 경기에서 그래도 그런 경기에선 대승 빈도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브루클린은 지금 라인업 상황에서 어떤 팀 상대로건 대량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팀 중 하나입니다. 오클라호마랑 클리퍼스 경기는 우선 처음 분석을 시작할 때 9.5라는 핸디캡 기준점을 보고 다소 높게 느껴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 클리퍼스가 아무리 원정 경기더라도 이 정도의 핸디캡을 쉽게 받을 만한 팀은 또 아니거든요. 순위권만 보더라도. 근데 오클라호마가 홈연전 일정이라지만 다음날 홈온 백투백으로 뉴욕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클라호마가 유독 올 시즌에 이 백투백 경기를 앞두고 로테이션 타임을 좀 과도하게 길게 가져가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줬거든요. 어, 물론 이동 거리가 없는 홈온 백투백이라서 이게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오클라호마 마인을 보기에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백투백 두 번째가 아닌 이 백투백 첫 번째 경기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11월 20일 날에 이 백투백 경기를 앞두고 세남 원정 가서는 패배를 당했었던 기록이 있고 12월 20일 날에는 이 백투백을 앞두고 첫 번째 경기에서 올랜도전에 이날에 29점 차까지 리드를 잡았다가 막판에 이 로테이션 타임 계속 길게 가져가다가 작전 타임 안 부르고 방치하다가 결국에는 6점 차로만 이기면서 0.5 프렌을 당했던 게 오클라호마입니다. 그리고 이 12월 29일 샬럿전에도 로테이션 타임을 정말 길게 가져가면서 샬럿 상대로 106점밖에 못 내면서 0.5 프렌을 또 당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클라호마 핸디캡 기준점 장난짓이 정말 심합니다. 지금 4경기 연속 0.5, 1.5 이 정도 수준으로 마인이냐 프렌이냐 결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클라호마 마에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주력급으로 데려갈 만한 그런 배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클리퍼스 프렘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클리퍼스가 직전 세난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전히 올 시즌 최악의 경기를 했거든요. 팀이 났죠. 34.5%, 3점 26.8%. 진짜 올 시즌 가장 최악의 경기를 했는데 20점 넘긴 선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선수들이 다 부진했던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딱 다른 거 말고 그냥 클리퍼스 선수들이 반등할 것이다. 이 정도로 꼬라박았으면 다음 경기는 정말 높은 확률로 반등이라는 걸 합니다. NBA 선수들은. 그렇다고 클리퍼스가 뭐 유타나 이런 애들처럼 완전 밑바닥에 있는 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클리퍼스의 반등을 보고 전 메인으로 오바, 서브는 클리퍼스 프렘 보겠습니다. 야, 이거 골스랑 필라델피아 경기 때문에 오늘 녹화가 좀 늦어졌는데 필라델피아 경기를 끝까지 제가 보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필라델피아가 시종일관 리드를 계속 잡았던 경기였는데 막판에 이거를 역전을 당하고 결국엔 정말 클러치 상황에서 턴오버가 연거푸 나오면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필라델피아가 어 전형적으로 강팀답지 못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경기를 우선 세크라멘토 경기를 보기 전부터 이 경기는 무조건 언더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확고히 먹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골스가 지금 NBA 30개 팀 중에서 가장 언더 가능성이 높은 팀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골스가 지금 11월 19일부터 어 골스의 공격력이 확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11월 19일입니다. 그때부터 골스는 완전히 득점력이 나오지 않는 팀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정확하게 딱 20경기 치렀거든요. 골스가 총 20경기 동안 4오바 16언더. 정확하게 딱 언더 가능성 80%를 보이고 있는 게 골스입니다. 골스의 최근 20경기에 좀 주목해 보면은 6승 14패 성적도 굉장히 나빴고 근데 골스가 승리를 따냈던 6승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1오바 5언더였습니다. 딱 한 번 오반하면서 승리를 했던 게 미네소타전에 114대 106, 220점밖에 안 났는데도 기준점이 낮아서 오버가 났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기 말고는 지금 골스가 지금 몇 번 승리하지도 못했지만 이 승리한 경기에선 다 생 언더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골스는 지금 수비의 힘이 발동이 되냐 안 되냐의 팀으로 전락한 셈입니다. 지금 골스는 솔직히 골스 경기는 오바는 감히 노려볼 수가 없고 승사이드도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무모하다고 보거든요. 결국에 올 시즌 전체로 승률 가장 좋은 팀이 클리블랜드인데 클블이 올 시즌 팀야투 1위, 3점 성률도 1위 팀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NBA 정규 시즌 플레이오프 말고 정규 시즌만큼은 공격력, 야투 효율성이 가장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좀 여길만 하거든요. 저는 이 80% 확률 노리고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충분히 괜찮게 보겠습니다. 필라가 서부 원정 와서 압도적으로 오바를 많이 내고 있긴 한데 비교적 약체 팀들 상대했었고 골스랑은 능농구 나올 것 같아요. 전 플레이오프 모드. 왜냐면은 지금 골스 입장에서도 백투백 필라는 이겨야 된다는 마인드로 달려들 거 상대 경적도 지금 골스가 3연승 중이죠.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애초에 세크전보다 골스 이기려고 좀 마음 먹고 엔비드를 직접 휴식 타운에서 결장시킨 겁니다. 골스전 뛰기려고. 그러면은 양 팀 모두 필라델피아 백투백 여파가 딸려져 있다 하지만 수비 에너지를 좀 많이 끌어올리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더 쪽으로만 접근하는 게 베스트라고 봅니다. 레이커스랑 포틀 경기는 자, 제가 포틀랜드를 최근에 좀 높게 평가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원정에서는 아니에요. 홈에서는 좀 두려운 존재고 이게 이 선수 칸이 좀 바뀌었네요. 이건 앞뒤가. 우선 올 시즌에 양팀 맞대결이 한 번 있었죠. 205점밖에 안 났던 돌전 양상 끝에 레이커스가 홈에서 9점 차로 승리를 거둔 바 있었습니다. 상대 전적도 레이커스가 4연승을 거두고 있고 저는 이 경기는 레이커스 승 마헨 메인으로 서브는
아주 비율 낮춰서 서브는 소액으로만 오바 보겠습니다. 레이커스 승마에는 소액이 아니라 오바만 소액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첫째는 레이커스가 직전 클블전 패배는 자연사당한 느낌입니다. 솔직히 클블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클블이 지금 핫핸드 흐름을 여전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 레이커스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이커스가 정말 못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경기력은 충분히 좋았는데 클블이 너무 잘해서 진 느낌. 그런 느낌이 너무 강했고 둘째로 레이커스가 이번에 트레이드 했잖아요. 디안젤로 러셀 보내고 피니 스미스랑 샤프 데려온 거 보면은 얘네가 이번 시즌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윈나우 버튼을 무조건 누르는 행보란 말이죠. 포틀랜드는 지금 누구 판매할까 고민하고 있는 리빌딩 팀이고 그러니까 둘의 입장 차이가 현저하죠. 셋째로 포틀랜드 원정에서 지금 7연패 중입니다. 포틀랜드가 원정 뉴올리언즈처럼 프렌 성공률이 아주 처참한 수준은 아니지만 원정 경기에서 에너지 레벨도 경기력도 굉장히 나빠지는 팀이란 말이죠. 원정에서 평균 득점 10점 이상이 내려가는 팀이 바로 포틀랜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레이커스 승마행 이쪽은 충분히 접근성이 높은 경기라고 좀 봅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들. 우선은 좀 오늘 만약에 메인 조합 적중을 했으면은 정말 좀 이제 기세를 타고 솔직히 어제 이 주간 역전 솔직히 대포록으로 적중을 했던 거거든요. LG 경기도 솔직히 오박 굉장히 유력한 경기는 4쿼터 막판에 생으로 놀아버리면서 간신히 얻었던 거고 KT 오바도 154점으로 끝나서 간신히 0.5 받던 거였고 아주 그냥 뽀록 따르면서 적중했던 건데 NBA까지 계속 좀 운이 좋길 바랬는데 메인 조합 적중을 못하면서 딱히 뭐 좋은 흐름을 이어간다 그런 뉘앙스는 좀 사라졌지만 참고로 내일 만약에 적중 못하면은 지금 캡은 없어집니다. 내일 적중 못하면은 내일 적중하면은 앞으로 이 캠 키는 거를 좀 오랫동안 유지해 볼 생각이고 내일 적중 못하면은 다시 없어집니다. 자, 선생님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